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투자 심리가 패닉 상태로 빠졌습니다. 3달러의 붕괴와 함께 고래들의 자금 이동이 같이 덮쳐지면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4,00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급락다운 급락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렇게나 하락했던 그 이유가 리플 코인 고래가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거만으로는 부족하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고래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은 재차 매수 시점을 가져온 고래와도 같이 연동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건 어떤 걸 말하죠? 바로 자전거래를 말합니다. 자, 자전거래라는 건 대량 매매, 블록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위에는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는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매수하고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재매수하면서 고래들은 비중을 돌리고 있다.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 어떻습니까? 떨어지니까 4,000원 이탈하니까 당연히 공포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전부터 영상 여러 번 찍어드렸고 4,000원을 이탈했다. 4,000원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의 이유가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압박했던 부분이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뭡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이 부분이 언제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였는데 9월달 금리 인하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오니까 어때요? 시장은 불안감을 먼저 제공할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확실성. 우리가 주식 거래와 코인 거래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재성 이벤트에 먼저 반영하는 건 선반영이라고 하죠. 자, 이 선반영은 매수, 그냥 긍정적일 때만 선반영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또한 선반영을 먼저 받아요. 왜?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근데 시장에 충격을 덜 준다? 시장에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반영했다라는 이야기인데 9월달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먼저 선반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한다. 시장 충격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여전히 80%가 넘는 확률로 점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해. 이거는 강력한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거냐? 아니면 먼저 반영을 해서 시장의 충격을 덜 줄 것이냐? 당연히 후자성이에요. 시장은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 먼저 반영을 해서 충격을 덜 주기 위해 움직임을 먼저 가져간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하락 압력을 크게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고 XRP 리플 코인에 고래가 매도하면서 11%의 급락을 갖고 왔고 2.70달러의 지지선 시험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인데 고래의 매도 속에서 11%가 급락했다. 근데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건 체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매수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래가 그냥 시장에 툭 던져서 그냥 엄청나게 급락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XRP 리플 코인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은 이전부터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면 당연히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개인도 가만히 있지 않죠. 왜?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내가 손실 중이면 어떻게 해서든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죠. 고래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3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XRP 리플 코인 기관이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8월 18일이에요. 이건 지난 8월 2일 날짜로도 똑같은 모습을 재현했죠. 3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래가 엄청나게 매집 라인을
구축했어요. 언제라고 했죠? 8월 2일 날짜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내년 2분기 4달러 도달. 이 전문가들은 2달러대 매수기에는 다시 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월 18일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3달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판단해도 좋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한번 먼저 보시죠. XRP 2달러대로 뚝 떨어지자마자 고래가 얼만큼 매수했다고 합니까? 3,702억 대규모 매집에 포착되었다. 이게 8월 2일 날짜 나왔던 뉴스예요. 자, 3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지니까 고래가 매집했다. 자, 3,702억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면 해당되는 그 부분 자체가 해당되는 리플 고래들은 4일 동안 12억 개를 사재기를 했는데 3.66달러 돌파 초읽기가 보여지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8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지금 제가 순차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 건 고래가 이렇게나 많은 물량들을 사 모았다. 근데 오늘 날짜로 매도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이 단가에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했는데 다시 4,250원 이탈하고 4,000원도 이탈했던 이 단가가 오니까 고래가 매도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전에 매수했던 고래가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이에요. 물론 그들의 매입 단가는 이 단가가 아니죠. 더 낮습니다. 이때 매수했던 단가보다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손실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XRP 니플 코인 영상을 오래전부터 찍어드렸거든요. 1,000원대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여기 4달 동안 3,000원대에서 횡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리고 1,000원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XRP 니플 코인을 먼저 매도했거나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은 굉장히 회의론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3,000원대에서 여기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분들은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물론 지금 시점은 고점에서 매도했으면 성공적이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얼마입니까? 50%가 넘는 수익관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고 여기 다시 또 반등해서 전고점 라인 돌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고래들도 이 단가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단가에는 매도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들이 왜 XRP 니플 코인을 사 모았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니플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IPO에 대한 기대감, 또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자,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때요? 3,000원대에서 전고점 라인까지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진 이유가 뭐에 있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뭐라고 했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불안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 매도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가져갔다. 근데 이 모멘텀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ETF는 펀드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물론 이 IPO는 2026년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잠깐 접어두더라도 ETF와 IPO 둘 다 누가 승인해 줍니까?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니플과 SEC 더러 항소를 취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법적 리스크는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ETF, IPO도 우린 여전히 살아있는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이때도 SEC가 발표 전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SEC는 절대로 항소를 취하 안 할 것이다. 어때요? 결국은 취하를 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트럼프 정권 하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에서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흘러나올까? 그리고 떨어졌던 이유가 대외적인 이벤트였고 다시 여기 4,000원대 라인을 짚고 올라가고 있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따라서 고래들의 움직임,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함께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럼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료만 보면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자, 해당되는 XRP와 SEC의 소송전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떨어지게 했다. 3달러를 도대체 왜 못 지켰을까? 그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했다. 이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XRP 니플 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니플 코인만 떨어진 게 아닌데 비트코인도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떨어졌고 도지도 떨어졌는데 유독 니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니플만 보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저도 속상해요. 근데 니플이 떨어진 이유가 딴 데 있다 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11만 6천 달러 선을 하락했다. 이게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더리움과 니플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앞두고 있다? 잭슨홀 미팅은 언제입니까? 8월 22일 날짜 한국 시간이에요. 미국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연설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팅을 앞두고 흔들리는 건 현재 시장이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시청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전에 내일 새벽이죠. 8월 21일 날짜 FOMC 회의록도 발표합니다. FOMC 회의록은 이 미국 연준이 기준 정부 정책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나눴을까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만 이렇게 쭈루룩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르겠다. 지금 오늘 날짜로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확률이에요. 현재 시점은 82.9%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90%가 넘도록 기준금리는 무조건 인하할 겁니다. 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은 80%대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켰고 그러한 부분에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만들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XRP 니플 코인의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RP, ETF 전체 리스트와 함께 승인 예정일은 10월 달에 일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전부터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말하고 있는 이 ETF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은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 자,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시장 엄청난 기대감이 높아요. 왜? ETF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ETF라는 게 나온다면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XRP ETF 또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의 노림수가 있었는데 어떠한 노림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XRP 리플코인 그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모멘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아무리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금융 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까지 같이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을까?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제가 이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온다? ETF가 나온다. 자, 여기서 말한 매집, 서두에 말씀드린 매집, 이 매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매수와 똑같습니까? 아니죠.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매집은 뭐예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었을 때 이때 들어오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제가 차트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XRP 리플코인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여기 4영업일 연속적으로 떨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4,500원을 돌파했던 시점에서 이제는 추세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내려갔어요. 이때 내려갔을 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비보파워. 자, 비보파워는 나스닥 상장사예요. 1억 2,10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비보파워가 이때 1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렇게 고래는 매집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비보파워 한 회사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뉴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재무제표상에 리플을 할당하고 있는데 비보파워 인터내셔널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 2,100만 달러. 그리고 웰지 스텔스는 5천만 달러,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 메사리는 4억 7,100만 달러. 지금 비보파워만 먼저 들어왔죠.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많죠.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매집하는 구성의 고래들은 아직까지도 자금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 매집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왜? 이 기업들 또한 수익을 어떻게 봅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규칙적인 물량을 고래한테 물량을 뺏겠습니까? 못 뺐죠.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습니까?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자신들이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어때요? 자금을 회수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니까 고래들은 그 부분을 가져간다라는 거. 최근에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드릴 말씀이 뭡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자, 보세요. 트럼프가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퇴직연금을 가지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허용하겠다.
이게 어떤 걸 뜻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은 누구의 금액입니까? 국민들의 자금이에요. 국민들의 자금, 연기금이라고 하죠. 주식에서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죠? 연기금이 들어왔으면 어때요? 안도감을 느끼죠. 왜? 국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퇴직연금은 미국의 연기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일반적인 잡코인을 들어갈까? 아니겠죠? 시총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 튼튼한 종목을 들어가야지 국민들의 자금이 손해보지 않으니까. 시총순 뭐가 있습니까? 1등이 누구예요? 비트코인이죠. 2등이 누굽니까? 이더리움이죠. 3등이 누구예요? XRP 니플코인이에요. 순서대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로 퇴직연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바로 리플, XRP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XRP 니플 코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니플 코인은 이제는 못 올라갈 거야. 4,500원 돌파하는 거 절대 못할 거야.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두시고 계시거든요. 왜? 왜 그럴까요? 니플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니플을 먼저 매도하고 손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나도 손해를 봤으니 여기선 더 못 올라가니까 빨리 매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서 수익 많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XRP 니플 코인 제가 영상을 오래전부터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난 11월 달부터 상승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자, 그냥 급등한 게 있습니까? 없죠. 상승했다가 횡보했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했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했다가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왔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달러 돌파했을 때였고요. 여기가 2,000원 돌파했을 때, 여기가 3,000원 돌파했을 때, 여기가 4,000원 돌파했을 때, 그리고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자, 1달러 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XRP 니플 코인 1,000원대도 못 올라갔던 코인이 1달러 올라갔으면 정말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매도해야 돼. 다시 2,000원대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매도해야 돼. 3,000원대 매도해야 돼. 4,000원대 매도해야 돼. 5,000원대도 마찬가지로 매도해야 된다. 근데 물론 5,000원대 매도했으면 지금도 확실한 고점에 매수한 거니까 지금은 성공적인 수익 구간이고 성공적인 수익을 보신 투자 방법이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1월 달에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기준금리가 말 그대로 어떻게 언제 인하할 줄 모르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4개월 동안 횡보라인을 가져왔다가 여기 7월 달에 다시 5,000원 부근을 왔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고 올라갔다가 또 요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때 왜 떨어졌습니까? 관세 이제는 끝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잡혔죠. 금리는 이제 9월 달에 할 것이다 말 것이다가 중점적인 거예요. 1월 달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1월 달에는 언제 할 줄 몰랐죠. 근데 지금 시점은 9월 달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이 차이 때문에 4,000원까지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물론 4,000원을 이탈했던 시점이 있었죠. 이탈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려놓죠. 우리가 장중에 매매 대응하는 부분, 뭐 스캘퍼, 단타, 초단타 이 부분들은 예외죠. 왜? 그분들은 빨리빨리 대응하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투자하는 거지 이들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전히 올라갈 때 또한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건 지난 3,000원대에서 여기 5,000원 분기에 올라갔던 이 시점 외에는 다른 상승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났을 때 니플만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코인들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니플 XRP 같은 경우는 이 SEC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한테 계속 압박감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4년이 넘도록 이어졌었고 그 부분이 이제서야 해소가 된 시점이라는 거.
지금부터는 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니플 코인한테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고점에 매수했는데 여전히 나는 마이너스 14%가량 된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몰빵했다. 너무 힘들어서 매도할까 봐 생각 중이다. 라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3,000원대만 매수했어도 1,000원대에서만 매수했어도 그 이하에서 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가 고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따라 추가적인 슈팅과에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 3달러 밑에 2달러대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호의 기회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만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된 내역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우리 그 지긋지긋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링크를 클릭하고 함께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